안녕하세요. 황금인생TV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병원보다 강력한 음식 치료의 비밀, 그리고 의사들이 잘 말해주지 않는 장수식단의 놀라운 비밀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혹시 아세요? 약보다 더 강한 음식이 우리 식탁에 있다는 사실을. 챕터 1. 왜 음식 치료가 중요한가?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씩 늘어나는 약들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혈압약에 당뇨약, 콜레스테롤약까지. 아침마다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약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2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상담해온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부작용 없이, 비용 부담 없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이미 2400년 전에 말했습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말이죠. 최근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30년간 12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올바른 식단만으로도 심장병을 80%, 당뇨병을 90%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거든요. 여러분, 음식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잘 먹으면 약이 되고 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매 끼니가 바로 여러분의 몸을 치료하는 소중한 기회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약물 복용은 간 기능을 저하시키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음식은 다릅니다. 올바른 음식은 부작용 없이 몸을 치유합니다. 특히 면역력 강화에는 약보다 음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챕터 2. 장수식단의 기본 원칙 5가지. 전 세계에는 100세 넘게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특히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 일본 오키나와, 그리스 이카리아. 이곳들을 블루존이라고 부르죠. 놀랍게도 이 지역 사람들의 식단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원칙 1. 무지개 색깔 원칙. 첫 번째 원칙은 무지개 색깔 원칙입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보라색.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 각 색깔마다 다른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거든요. 빨간색에는 라이코펜이 풍부해 전립선 건강과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주황색에는 베타카로틴이 가득해 눈 건강과 면역력에 탁월합니다. 보라색에는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어 뇌 건강과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목표는 하루에 5가지 이상의 색깔을 드시는 겁니다. 원칙 2. 똑똑한 탄수화물 교체. 두 번째 원칙은 똑똑한 탄수화물 교체입니다. 흰쌀, 흰 밀가루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현미, 잡곡, 퀴노아로 바꾸면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 췌장 부담을 덜어줍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3배 이상 많아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백미의 혈당 지수가 89라면 현미는 55로 훨씬 안전합니다. 처음에는 백미와 현미를 반반 섞어서 드시다가 점차 현미 비율을 늘려가세요. 원칙 3. 단백질 보강은 필수. 세 번째 원칙은 단백질 보강입니다. 60세 이후부터는 매년 근육량이 1%씩 감소합니다. 80세가 되면 근육의 30%를 잃게 되죠. 그래서 시니어 분들은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콩, 두부, 생선, 닭가슴살. 이것들이 바로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중요한 건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드시는 겁니다. 특히 계란은 인체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완벽하게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입니다. 원칙 4.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 구분. 네 번째 원칙은 좋은 지방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을 무조건 피하시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우리 뇌의 60%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올리브오일, 견과류, 아보카도, 등푸른 생선의 좋은 지방을 섭취하세요. 반면 마가린, 쇼트닝의 트랜스 지방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1대4로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기름인 들기름과 참기름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원칙 5. 물이 바로 생명입니다. 5번째 원칙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탈수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루 최소 8잔, 체중 1kg당 30ml의 물을 드셔야 합니다. 물은 혈액순환과 신진대사의 핵심이니까요. 특히 기상 후 첫 물 한 잔이 하루 건강을 좌우합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높아집니다. 챕터 3. 병원보다 강력한 슈퍼푸드 15가지. 이제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해준 최고의 약 슈퍼푸드 15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죠.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혈압을 10에서 15mmHg까지 낮춰줍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20%나 감소시키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하루 2개에서 3쪽 다진 후 10분 기다렸다가 드시면 알리신이 최대로 활성화됩니다. 생마늘이 부담스러우시면 익혀 드셔도 80% 효과는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는 양파입니다. 천연 혈액 희석제라고 부를 수 있죠.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이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 형성을 막아줍니다. 특히 자생 양파에는 안토시아닌까지 더해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생으로 먹거나 살짝 볶아서 드시면 영양소 손실이 적어요. 양파 껍질을 우린 물에도 퀘르세틴이 풍부하니 버리지 마세요. 세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항암 전사라고 불러도 손색 없죠.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합니다. 비타민C가 레몬에 2배나 들어있어 면역력 강화에도 최고입니다. 3분에서 4분만 살짝 데쳐서 드시면 영양소가 가장 잘 보존됩니다. 브로콜리 새싹에는 설포라판이 20배에서 50배까지 더 많이 들어있어요. 네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뇌 건강의 보약이죠. 고등어, 꽁치, 정어리에 풍부한 오메가3 EPA, DHA가 핵심입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드시면 치매 위험이 40%나 감소합니다. 뇌졸중 예방 효과도 70%나 됩니다. 튀기지 마시고 구워서 드시는 게 오메가3 보존에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혈관 건강의 지킴이죠.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등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합니다. 하루 한 줌 30지만 드셔도 심장병 위험이 30% 감소합니다. 볶지 않은 생것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호두는 뇌 모양을 닮았듯이 뇌 건강에 특별히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녹차입니다. 항산화의 왕이라 할 수 있어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세포 노화를 늦춰줍니다. 혈당 조절 효과까지 있어 당뇨 예방에도 좋습니다. 하루 3잔에서 4잔이 적당하며 80도 물에 우려 드세요. 식후 바로 드시면 철분 흡수를 방해하니 30분 후에 드세요. 일곱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의 전립선 건강에 좋아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전립선암을 35%나 예방해줍니다.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5배나 높아져요. 올리브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더욱 증가합니다. 여덟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천연 기억력 강화제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3개월 꾸준히 드시면 기억력이 20%나 향상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는 그대로니까 걱정 마세요. 아홉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좋은 지방의 보고예요. 올레산 등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려줍니다. 하루 반 개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열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철분과 엽산의 왕이죠. 풍부한 철분이 빈혈을 예방하고 건강한 혈액 생성을 돕습니다. 엽산은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데쳐서 드시면 수산 함량이 줄어들어 더 안전합니다. 11번째는 고구마입니다. 천연 항암제라고 불러요.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 탁월합니다. 혈당 지수도 감자보다 낮아서 당뇨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껍질째 구워 드시면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 12번째는 당근입니다. 눈 건강의 수호신이죠.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체내에서 비타민어로 변환되어 시력을 보호합니다.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5배 증가합니다. 생으로 갈아 마시는 당근 주스도 좋은 선택입니다. 13번째는 깻잎입니다.
우리나라에 숨겨진 보석이에요. 깻잎의 로즈마린산이 알레르기와 염증을 억제합니다. 칼슘 함량이 시금치보다 2배나 높아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쌈으로 드시거나 무쳐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만점입니다. 14번째는 배추입니다. 김치의 주재료죠. 배추에 글루코시놀레이트가 간 해독 기능을 도와줍니다.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김치로 발효시키면 프로바이오틱스까지 더해져 장 건강에 더욱 좋아집니다. 15번째는 미역입니다. 바다의 채소라고 불러요. 미역의 알긴산이 중금속과 방사능 물질을 배출시켜줍니다. 요오드가 풍부해 갑상선 건강을 지켜줍니다. 미역국으로 끓여 드시면 산후조리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챕터 4. 절대 피해야 할 독성 음식 7가지. 약이 될 음식이 있다면 반대로 독이 될 음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흰 밀가루 음식들입니다. 라면, 빵, 과자, 피자. 맛있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혈관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통밀이나 호밀 제품으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는 가공육류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육류 통조림에는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WHO에서 발표한 바로는 대장암 위험을 18%나 높입니다. 게다가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아 혈압에도 악영향을 줘요. 세 번째는 단 음료수들입니다. 콜라, 사이다, 심지어 과일 주스나 커피 믹스까지. 한 컵에 각설탕 10개에서 15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매일 한 컵씩 마시면 당뇨병 위험이 26%나 증가해요. 네 번째는 트랜스 지방 음식들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튀김 음식에 많이 들어있어요. 트랜스 지방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로 대체하세요. 다섯 번째는 과도한 나트륨 음식들입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라면 등 한국인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루 권장량의 3배에서 4배를 섭취하고 있어요.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여섯 번째는 정제된 설탕입니다. 케이크, 쿠키, 아이스크림, 초콜릿. 달콤한 유혹들이죠. 혈당을 급상승시키고 중독성까지 있어서 더욱 위험합니다. 천연 감미료인 스테비아나 자일리톨로 대체해보세요. 일곱 번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과도하면 간과 뇌에 독이 됩니다.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이 절대 한계입니다. 챕터 5. 실전 장수식단 플랜. 이론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지 알려드릴게요. 월요일 디톡스 데이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는 현미밥 한 공기와 시금치 된장국을 드세요. 시금치나물과 김구이 2장으로 철분과 요오드를 보충합니다. 점심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잡곡밥 한 공기와 고등어구이 한 토막입니다. 브로콜리 볶음과 무생채로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챙겨주세요.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두부찌개와 현미밥 반 공기입니다. 각종 나물 반찬으로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합니다. 화요일은 심장 건강의 날입니다. 아침에는 오트밀에 블루베리와 견과류를 올려 드세요. 점심에는 현미밥과 연어구이, 아보카도 샐러드를 준비합니다. 저녁에는 채소 듬뿍 된장찌개와 김치볶음밥을 드세요. 수요일은 뇌 건강 강화의 날입니다. 아침에는 계란 후라이 2개와 토마토 샐러드를 드세요. 점심에는 잡곡밥과 꽁치조림, 시금치나물을 준비합니다. 저녁에는 두부김치와 미역국으로 간단하게 마무리합니다. 목요일은 항산화 파워의 날입니다. 아침에는 녹차와 함께 견과류 한 줌을 드세요. 점심에는 현미밥과 마늘 양파볶음, 브로콜리 무침을 준비합니다. 저녁에는 채소 전골과 현미밥 반 공기로 마무리합니다. 금요일은 해독과 정화의 날입니다. 아침에는 당근 사과 주스와 통밀빵 1조각을 드세요. 점심에는 잡곡밥과 된장국, 각종 나물 반찬을 준비합니다. 저녁에는 채소죽과 김치, 멸치볶음으로 가볍게 드세요. 토요일은 자유롭게 드시되 원칙은 지켜주세요. 일요일은 다음 주를 위한 준비의 날입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 과일 1개, 녹차나 허브차를 드세요. 물은 하루에 최소 8잔 이상, 식사 30분 전에 한 잔씩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챕터 6. 성공적인 실천을 위한 7가지 팁. 첫 번째 팁은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하나씩 바꿔보세요. 두 번째 팁은 식재료 미리 준비하기입니다. 주말에 일주일치 채소를 다듬어 놓으면 평일이 훨씬 편해집니다. 세 번째 팁은 조리법을 단순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요리보다는 삶기, 굽기, 무치기 등 간단한 조리법을 활용하세요. 네 번째 팁은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혼자보다는 가족 모두가 함께할 때 성공률이 3배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팁은 외식할 때도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백미 대신 잡곡밥을 선택하고 튀김보다는 구이를 선택하세요. 여섯 번째 팁은 꾸준한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식단 일기를 써보시면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어요. 일곱 번째 팁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입니다. 80% 정도만 지켜도 충분히 건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여러분, 약보다 무서운 것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약보다 강력한 것도 바로 음식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장수 식단을 매일 실천해 보세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몸이 가벼워지고 1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선택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가세요. 황금인생TV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